165. 일시퇴정. 형소법 297조. 형소법 297조. 피고인의 퇴정. 1항.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형소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했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 (166)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한 공판 절차 진행의 효력. 형소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의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의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 개정의 요건이 된다. (167)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의 퇴정. 형소법 330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 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소법 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 형소법 제330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이다. (168) 전문심리위원회 참여.
형소법 제279조의 2 제1항 등에서 전문심리위원회 형사소송 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전문심리위원회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다음 그에 대응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의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에 피고인 등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의 기초가 될 형사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각각의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적법 절차 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서 입법한 각각의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 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 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 (169) 소송지휘권, 성명권의 행사. 쟁점, 성명권 행사의 의미.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좌, 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성명이란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등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여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성명권은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위한 소송 지휘권 일환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공소사실의 일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게 성명을 구하여야 하고 만일 바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판결이다. (170) 최종 변론, 검사의 의견 진술. 형사소송법 302조. 증거조사 후에 검사의 의견 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78조. 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고, 다만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사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고, 실제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지 않더라도 공판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171. 최종 변론, 최종 의견의 진술. 형소법 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